그러면 월대도 하자. 기적같이 복원을 한 게 현재 광화문 월대. 고고학자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은 인디아나 존스 그렇죠. 아닙니까? 그래서 별명은 무조건 인디아나 존스였어요. 아니 보통 본인을 소개할 때 네네. 발견하는 사람 신익원입니다 이렇게 네네. 말씀을 하세요. 뭐 발견 또는 이제 발굴. 근데 이제 발굴이라고 하면 이제 고고학에 그렇죠. 특화돼서 쓰는 용어라서 이제 조금 더 폭넓게 하면 이제 발굴이라는 건 땅 속에 있는 거 새로 찾아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찾아낸다 의미로 발견 네. 뭐 이렇게도 합니다. 예. 우리가 아는 고고학자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은 인디아나 존스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래서 별명은 무조건 인디아나 존스였어요. 야, 너 이제 무슨 과 다니지? 그럼 너 고고학과 다니는데 인디아나 존스. 다 이렇게. 그렇죠. 우리 세대는. 인사는 무조건 인디아나 존스. 그래. 아니 지금 또 그거 좀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경복궁? 경복궁. 예. 네. 저는 사실 그 프로젝트 네네네. 때문에 네. 방송에서 뵙고 예. 참 재밌다. 어떻게 저런 작업을 하지? 막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네네. 예. 오늘 뵙게 돼서 좋은데 예. 그거는 어떻게 시작이 된 거예요?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궁궐, 네. 뭐 다른 문화재 네. 다 일제강점기에 진짜 엄청나게 많이 훼손이 돼요. 네. 그것도 마찬가지죠. 예. 네. 근데 이제 대표적인 게 궁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선의 왕이 있던 그 시절을 이제 우리가 식민 통치를 당할 무렵에는 왕의 권위가 약화돼야 그렇죠. 이 백성들이 이제 왕을 잊고 본인들의 통치를 따를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왕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게 궁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창경궁, 창경원으로 만들었잖아요. 네네. 저희 어렸을 때는 거기 창경원이었죠. 동물원 네, 맞아요. 있었고 네. 그러면서 이제 궁궐이 예전에는 진짜 천하의 임금만 있는 신성한 공간이고 백성들은 감히 엄두를 못 내는 공간인데 거기를 동물원 만들어서 나도 가고 너도 갈 수 있다. 벚꽃 심어서 꽃놀이 할 수 있다. 거기 가서 심지어는 음식 술도 마시고 놀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바꿔버리면서 우리나라 궁궐들이 엄청나게 훼손이 많이 됐는데 경복궁 같은 경우는 이제 태조 이성계 조선 건국하고 제일 먼저 만든 궁궐이란 말이죠. 네. 다른 궁궐에 비해 상징성이 훨씬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복궁이 주 타겟이 되고 그래서 조선 총독부도 경복궁에 만드는 거죠. 네. 사실은 다른 궁궐보다 경복궁도 엄청나게 피해를 봤는데 경복궁은 이제 조선 초기에 만들었다가 임진왜란 때 불타고 그러니까 우리 궁궐은 전부 임진왜란 때 싹 불탔고요. 일제강점기에 싹 훼손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일제에 의해서 이제 궁궐이 순환의 역사를 겪게 되는데 광복이 되고 나니까 그 훼손된 정도가 90%인 거예요. 그러니까 10%밖에 안 남기고 씨를 말리려고 90%를 훼손을 했는데 이제 광복을 하고 우리가 경제 개발을 통해서 어쨌든 이제 선진국 반열로 열심히 가고 있는데 그런 가슴 아픈 궁궐들을 이제 계속 보는 게 좀 아쉽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문화청에서는 경복궁을 조금이라도 좀 회복을 하자. 그래서 1990년부터 네. 벌써 이제 33년 그러네요. 됐죠? 네. 90년부터 해서 20년간 일단 1차적으로 한 20년 계획으로 광화문부터 해서 중심축에 있는 중심 건물만이라도 좀 회복하자. 그게 20년 프로젝트였어요. 잘했다. 그러면 네. 없어졌으니까 자리를 찾아야 되잖아요. 네. 경복궁은 도면도 있고 해요. 근데 그 도면을 거기에 놨을 때 어디에 어떤 건물이 있는지 정확하게 땅속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뭘 해야 된다? 파내야지 뭐. 그게 발굴이에요. 네. 그래서 90년에 발굴 조사를 처음 시작을 하게 됐는데 제가 그때 딱 대학교 2학년 때였고 제가 그때 딱 그 현장에 처음으로 이제 고고학과 학생으로 실습처럼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었어요. 제가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이 알바로 갔다가 이제 나중에 졸업도 하고 했는데 20년 뒤쯤 되니까 광화문 쪽을 이제 발굴을 해서 이거를 이제 세워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때 알바생이었던 제가 이제 나중에 문화청의 학예연구지 공무원이 돼서
서울 쪽의 발굴 책임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풍납토성하고 경복궁 발굴의 책임자가. 그래서 2007년, 8년에는 광화문 발굴을 하고 복원하기로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발굴 책임자로 광화문 자리를 발굴을 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자리를 찾았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는 광화문을 오리지널 위치에다가 이제 복원을 했는데 그렇게 됐구나. 문제는 이제 그게 끝이 아니라 그 광화문 앞에는 월대라고 하는 한 50m쯤 되는 맞아요. 스테이지 같은 게 쫙 원래 있던 거예요. 근데 그 앞엔 도로였단 말이에요. 사직로라고 하는 도로예요. 네. 근데 그때는 이제 도로를 뭐 우회하면서 발굴한다는 건 엄두도 못 내서 덩그러니 문만 복원하는 게 20년 딱 걸린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2010년에 딱 광화문이 완성이 됐는데 그 이후에는 사실 이제 광화문은 손을 못 댔고 그러다가 한 10여 년 지나서 그 앞에 소위 세종로 광장 일대 네. 세종문화회관 있고 하는 여기를 이제 광화문 광장이라고 요즘 우리가 부리는 데를 네. 재구조화 사업해서 양옆에 차 다니는 데를 세종문화회관 쪽은 차 못 다니게 하고 광장으로 좀 넓혔잖아요. 그거를 하고 나니까 의외로 시민들의 반응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서울시가 소위 요즘 말로 자신감 뿜뿜. 아. 야, 이거 반대도 많았지만 하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훨씬 많구나. 그래가지고 원래 계획이 그 광화문 광장의 제일 북쪽에 그 광화문 앞에는 월대를 찾아서 거기까지 이렇게 복원하는 계획이 당초의 계획이었어요. 아. 근데 이제 광장을 그러니까, 예, 네. 광장을 했는데 그렇죠. 반응이 괜찮단 말이에요. 어. 그러면 월대도 하자. 그래서 2022년에 네. 광화문 광장 조성이 끝나고 그해 가을부터 도로를 조금 우회하고 월대를 한번 찾아보자. 라고 해서 이제 22년 가을부터 월대를 발굴을 했는데 기적같이 일제가 그 월대를 다 없앴는데 일제가 없앤 거는 땅 위에 있는 것까지만 없앤 거예요. 땅을 다 파서 없애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땅 속에는 기초가 남아있던 거예요. 아. 그래서 위에 난간이니 이런 건 싹 없어졌는데 네. 뿌리는 쫙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월대의 규모, 위치 이런 건 다 확인할 수 있었어요. 아, 네. 뿌리는 남아 있었어요. 아, 그래서 너무 이제 좋다. 지금 네. 예, 그 뿌리를 찾고 그다음에 사진 같은 게 있으니까 네, 네, 네. 그걸 통해서 지금 이제 복원을 한 게 현재 광화문 월대. 네. 그러면 아예 그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그래도 예, 그래서 경복궁은 어쨌든 그런 인연이 있어요. 익숙하게 관련이 돼 예. 있으시네. 예. 아우 너무 뿌듯하시겠다. 사실 월대는 정말 뿌듯해요. 음. 예, 지금 김수 씨 가보셨나 모르겠어요. 지금 복원하고 나서 월대 못 가봤습니다 아직. 네. 꼭 한번 가보세요. 제가 거기 이제 요즘도 자주 가요. 네. 근데 이제 그 오시는 시민들 반응을 보잖아요. 네. 대표적인 얘기가 원래 이렇게 웅장했었나? 경복궁이 달라 보인다. 네. 광화문이 전혀 다른 문처럼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꼭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가겠습니다. 예, 꼭 가야 될 예.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그리고 그때 되게 많이 고생하셨다고 97년에 예. 풍납토성 발굴 네네. 관련해서 그때 어떤 어려움이었어요? 드론은 네. 보셨을 거예요. 풍납토성이 사실 지금은 이제 송파에 네네. 그 강남에 정말 한강 조망권에 네. 그 잠실 재개발 다 했잖아요. 그 끝으로 가면 이제 풍납토성인데 네.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잠실이 재개발되고 이러면서 송파에 속한 풍납토성도 이제 그 일대도 재개발되면 네. 굉장히 좋은 그런 이제 아파트 단지로 그렇죠. 네. 탈바꿈할 수가 있는데 아주 공교롭게 이제 그런 아파트 공사를 하다가 땅 속에서 유물이 나와버린 거죠. 네네. 근데 이제 그게 보통 유물이었으면 이 정도는 그냥 발굴 조사를 하고 보통은 이제 공사를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발굴 조사해서 이렇게 아파트나 공사를 못하게 하고 보존하는 경우는 한 3%? 예, 네. 100건 하면 3건 정도 네. 그런 케이스가 있다고 보면 되는데 네. 풍납은 바로 그런 3% 안에 들어가는 케이스였는데 거기서 나오는 유물이 이제 보통 유물이 아니었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지금 교과서에 실려 있는 백제가 처음으로 건국해서
도성을 만들었던 500년, 네. 서울에 500년 있던 그 왕성이었던 거죠. 그걸 97년에 발굴하고 나서야 이제 연구를 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예. 아니 그러면은 원래 그 아파트에 들어가기로 했던 분들, 네네. 그 또 시행했던 네네. 공사를 맡았던 분들, 네네. 왜 반대가 상당히 심했을 것 같은데. 극렬했죠. 그래서 그때는 사실 네네. 이제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그렇죠. 사태였어요. 왜냐하면 네. 다른 옆에 아파트 단지 만들 때는 발굴을 안 하고 그냥 아파트를 다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주민들도 우리도 그냥 당연히 그냥 집을 지을 수 있으려니 하고 네. 지하 주차장, 요즘은 주차장 만드니까 네네. 깊이 팠는데 한 4m 밑에쯤에서 막 유물이 발견돼 버린 거예요. 소름 돋는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제 행정 당국에서도 이게 이제 이미 막 땅은 다 파놨고 그렇죠. 네. 그 시행자나 이렇게 해가지고 다 조합원들이 그렇게 다 해서 추진을 했고 그래서 당장에 거기를 아파트를 못 짓게 하는 건 너무나 이제 좀 힘든 상황이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게 마지막 아파트가 된 건데 거기까지는 발굴 조사라는 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를 짓는 쪽으로 합의를 했고 다만 이제 풍납토성이 넓은데 네. 아직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는데 네네. 그 나머지 공간들에 대해서는 이제 아파트 공사는 불허한다. 이걸 이제 방침으로 정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먼저 지은 사람들은 아파트에 입주를 했고 그렇죠. 네. 우리는 나중에 우리 입주할 줄 알았는데 못 하게 되니까 지금 이제 입주가 안 되는 분들이 이제 굉장한 그 재산권의 피해를 당연하죠. 볼 수밖에 네. 없어서 그때 이제 굉장히 힘들었죠. 물론 그리고 지금도 그건 ING입니다. 그래요? 예, 지금도 그 방침은 똑같기 때문에 주민분들은 이제 그에 합당한 어떤 재산권의 그 보상을 요구하시는데 네. 뭐 우리나라 법이라는 게 진짜 이 개발 예정한 그런 금액으로 보상을 해주진 않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 당시 금액.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민들이 요구하는 수준하고 나라에서 법적으로 보상해 줄 수 있는 수준의 갭이 너무나 큰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사이의 갈등이 지금도 아직까지도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97년부터 해서 지금 2023년이면 26년 그러네요. 됐죠? 네. 그러니까 26년째 이제 같은 그런 문제를 안고 있고 이제 사실 이제 제가 그 핵심에 있었던 직접 네. 조사를 그렇죠, 했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연구를 해서 거기가 백제 첫 왕성이다, 위례성이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게 또 이제 교과서에까지 실리고 이렇게 되니까 주민분들은 이제 사실 제가 굉장히 원망스러운 그렇겠네요. 사람 중에 한 명이죠. 뭐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그러진 않으셨어요? 뭐 예전에는 이제 많이 좀 이렇게 위협도 당하고 그래요. 그랬었죠. 예전에는. 예전에. 예,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까지는 직접적인 뭐 이런 위협을 하는 건 아니지만 아직도 전화하세요, 저한테. 아이고. 예전에 20년 전에 뭐 처음 뵀던 주민분들은 네네. 저를 그때부터 봤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저한테 요즘도 전화하셔서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 참 난감하시겠네. 그럴 예, 때 또. 예. 네. 풍납토성 네네네. 발굴 프로젝트 같은 거는 네. 워낙에 대형 프로젝트잖아요. 네네. 그런 건 한 몇 년 정도? 진짜 이게 아직 언제까지 할지는 정확하게 이제 이게 픽스는 안 됐는데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97년부터 거의 발굴을 했으면 이제 20년 넘게 했잖아요. 그렇죠. 네. 전체 풍납토성의 면적으로 따지면 20년 동안 했던 발굴의 면적이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100%를 한다 그러면 그러네요. 몇 배가 되겠죠. 몇백 년이 걸릴 겁니다.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 이제 그걸 다 발굴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이제 무리스러운 일인데 산술적으로만 보면 그 정도다.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백제가 500년 여기에 도읍을 했고 그 다음에 공주로 천도를 하거든요. 그 도읍했던 기간만큼 발굴해야 될 거다. 예. 500년 동안 파도 네. 아마 그 다 못 팔지도 모른다 이렇게 우스갯소리는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직접적으로 예. 맡고 있는 일은 뭐예요? 예. 교수님께서? 지금은 이제 학교로 옮기면서는 직접 발굴은 하지 않는데
제가 이제 거기 출신이니까 지금 이제 연구소에 후배들이 발굴을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1년에 몇 번씩 가서 이제 같이 자문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런 일을 하죠. 새로운 게 발굴이 되면 아, 이거는 이런 거 같다. 저건 저런 거 같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계속 발굴 현장에 가서 같이 공부를 하는 거죠. 저도 이제 이런 게 나왔어. 이렇게 하고 제가 한 12년 정도 그 현장에 있었거든요. 네. 97년부터 해서.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처음 제대로 발굴을 시작한 장본인이고 그러니까 그때 했던 거하고 지금 거하고 비교를 하면서 얘기도 하고 예, 뭐 좋습니다. 새로운 게 나오면 저도 야, 이런 게 여기 나왔어?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놀랍기도 하고. 게 좀 약간 예. 지루하고 네네. 그런 느낌의 학문이라고 전혀. 생각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예. 정말 전혀 재미있을 아닙니다. 것 같은데요. 예, 네. 전혀. 왜 그러냐면 또 특히 우리나라는 삼국시대 관련된 역사 기록이 너무나 적어요. 아마 들어보신 책은 삼국사기, 삼국사기죠, 뭐. 삼국유사 두 권밖에 없어요. 네, 그렇게밖에. 예, 근데 그 두 권의 고구려 백제 신라 천년의 역사를 다 적었다? 이게 얼마나 얄팍하겠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기록된 역사는 진짜 100에 1도 안 된다, 저는. 그럼 나머지 99는 어떻게 밝힐 거냐? 네. 고고학적으로 발굴해서 밝히는 게 많습니다. 네. 제가 프로필을 보니까 네. 너무나도 네. 큰 일들을 많이 하셨네요. 예, 보니까 창덕궁 관리소장을 여기 오셨어요. 네, 그게 몇 살 때? 이게 42살인가? 꽤 이른 거 예, 아닌가요? 꽤 아주 이른 편입니다. 아주 이른 거죠. 예, 예. 제 전까지 주로 창덕궁 소장 하셨던 분들이 58세, 뭐 이제 정년 전에 글쎄요. 이렇게 좀 하시고 가셨는데, 네네. 저는 오히려 이제 처음으로 그 과장급 승진하면서 첫 보직으로 창덕궁 관리소장을 했으니까 이야. 되게 파격적으로 한 거고, 제가 이제 공무원의 직렬로 따지면 이제 연구직렬이었는데, 네. 일반 행정직도 있고, 뭐 기술직도 있고, 그런데 저는 이제 연구하는 직렬인데, 연구직으로서는 처음 또 소장을 한 케이스고 그래서 그 최연소의 최초의 연구직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타이틀들이 그 기록은 붙었었어요. 아직도 안 깨졌어요? 그 이유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많지 않습니다. 예. 앞으로도 당연히 뭐 연구하실 시간이 많이 남았고 또 어쨌든 지금 현재는 뭐 고고학자로서 네네네. 어느 정도 그 이제 명성을 날리게 됐어요. 예. 고고학자로서의 성공한 나의 열쇠. 저는 열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97년에 사실 풍납토성을 처음 발굴하러 가게 된 나이가 이제 20대 후반이고 네, 그렇겠네요. 공직에 발을 들인 지 2년 차밖에 안 됐을 때인데 네. 진짜 풋내기죠. 아무것도 모르는 그러네요. 풋내기인데 얼떨결에 사실 풍납토성을 간 그 이유라고 그럴까요? 그것도 막내라서 그랬어요. 너무 이게 민감한 현장이다 보니까 위에 고참들이 가면 좀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저희 그 연구실의 막내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회의하다가 누가 거기 나가서 수습을 해야 되는데 제가 막내니까 그냥 얼떨결에 제가 가게 된 거예요, 사실은. 네. 지금은 말할 수 있죠. 네. 어쨌든 이제 그렇게 어린 나이에 현장을 갔고 그리고 그 상황이 주민들과의 그런 갈등이 네. 너무나 첨예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타협도 하고 포기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저는 이번에 포기하면 위례성은 앞으로 우리 못 찾는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물론 주민들 입장도 이해가 되고 네. 너무나 참 안쓰럽지만 아파트는 또 우리가 다른 데다가 지을 수 있지만 유적은 한번 아파트를 짓고 나면 되돌릴 수는 없거든요. 없죠. 네. 예, 위례성은 거기밖에 없는 건데 그렇죠. 그거를 아파트랑 맞바꾸는 건 역사에 큰 죄를 짓는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네. 이제 주민들도 설득을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일단 관부터 제가 몸담고 있던 그런 행정 당국에서도 이게 너무 무리스러운 일이다라는 생각이었는데 방금 말씀드린 걸로 지금 여기서 아파트를 짓고 나면 다시는 우리는 위례성을 못 그렇죠. 찾고 나중에 후손들에게도 그걸 보여줄 수가 없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면서 네. 사실은 설득을 했는데 모르겠어요. 너무 어려서 무모했던 용기일 수도 있고요. 만약에 조금만 더 이렇게 짬밥이 있었으면 네. 아마 이렇게 이것저것 재면 그렇죠, 그렇죠. 아 이건 불가능이야, 이건 타협을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저는 지금 이건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결국은 열정이 아니었을까 네. 싶습니다. 예. 야, 과거를 복원해내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예, 예. 야, 정말 특별한 일이다. 예. 그리고 과거를 복원을 해서 내 후대에게 설명을 해준다. 그렇죠. 보여준다. 예. 야, 정말 끈기가 원래 있는 편이세요? 아니면 집요함이나 이런 게 좀 있으세요?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예. 일단 고고학 하려면 육체적으로 요즘은 3D 업종에 들어가요. 아, 그렇겠네. 요즘 젊은 친구들은 진짜 멋있게 앉아서 아, 컴퓨터로 그렇죠, 그렇죠. 예, 디지털 맞아요. 다 이런 거 찾아내고, 이런 네. 거 해야 가성비 좋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부가가치도 높고. 아. 근데 고고학은 고고학자가 직접 가서 일단 삽질을 하고 호미로 긁고 자기가 직접 이 땅을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름이나 겨울이나 뭐 사시사철 해야 돼요. 여름에 비 오면 물도 퍼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해야 되니까 사실은 육체적으로 굉장히 이게 힘든 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사실 끈기 없으면 고고학은 하기 어렵고 또 이게 팀을 꾸려서 하기 때문에 융화를 잘 못하면 고고학 못해요. 아, 그렇겠네요. 혹시 혼자 살수 있는 게 예, 아니니까. 주변에 고고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아, 저 친구 기본적으로 사람은 좋겠구나 생각하셔도 돼요. 예. 좋은 분 같아요. 아, 네, 다행입니다. 예, 어, 그래서 같이 먹고 자고를 뭐 몇 달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심지어는 이제 여관에서 한 방에서 막 여러 명이 자면서 저희 학교 다닐 땐 그랬죠. 아, 네. 예, 텐트에서 잘 때도 있고. 근데 그런 이제 숙식을 같이 하면서 이게 동고동락을 하니까 그 집단 생활을 못 견디면 이게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어요. 고고학 너무 재밌는데 네네. 그게 너무 힘들어. 나 여기 못 견디겠어. 그러면 이제 떠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좀 무던하고 좀 끈기도 있고. 아니 또 그런 분들하고도 예. 또 관계가 좋아야 되지 않아요? 당국이나 공무원들하고. 예, 그렇죠. 이제 그리고 어쨌든 이제 우리가 뭐 밝히고자 하는 이런 것들을 네네. 밝혀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조율을 하는 그렇죠.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또 이제 좀 다른 사람들 얘기도 잘 들을 필요가 있고 네, 네. 내 주장도 좀 확실하게 전달할 필요도 있고 그래서 성격은 일단 좋아야 된다. 고고학하려면.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그럼 희권님은 어렸을 적부터 고고학을 하고 싶었어요? 아닙니다. 장래희망이 뭐였어요? 어렸을 때는 어. 저는 이제 고고학하고는 전혀 다른. 고고학은 사실 이제 그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하잖아요. 땅 파봐라 10원 한입 나오나. 그렇죠. 근데 고고학자는 땅 파서 하니까 10원 한입 나오는 직업인데 맞습니다. 네네. 어쨌든 그 고고학을 해서 뭐 부를 그 뭐 축적해서 부자가 된다는 건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뭐 인디아나 존스처럼 뭐 황금을 뭐 쇠거지를 발견해서 인마이 포켓하면 모르겠지만 그렇죠. 그거는 이제 영화에서나 나올 수 있는 얘기고 실제로 이제 고고학이라고 하는 길은 힘들면서 이렇게 돈하고는 관련이 없는 길인데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정반대로 저는 떼돈을 벌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경영학과를 네. 가고 싶었고 네. 실제로 대학도 경영학과를 지망을 했다가 이지망으로 고고학과가 돼서 어쩔 수 없이 고고학과를 다니다가 고고학을 하게 된 케이스예요. 매력에 빠지게 된 거구나. 예. 그래서 그럼 경영학과 갔으면 그냥 말 그대로 돈 버는 그렇죠. 직업을 가졌을 예. 것 같아요. 지금 뭐 이런 건물 뭐 이렇게 짓고 막 이랬을 수도 있고. 네.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도 그 네. 고고학에 관심 있는 청소년이 있잖아요. 요즘 많을걸요. 네. 의외로 어렸을 때 이상하게 로망이 있어요. 어. 특히 뭐 역사나 어. 뭐 고대사, 우리 민족의 뿌리 이런 건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인간이 본능적으로 내 뿌리가 뭘까? 글쎄. 나 어디서 나왔을까? 맞아. 이런 것들에 대한 약간의 호기심이 있거든요. 있어. 네.
그러면 그걸 하는 공부가 뭐예요? 그럼 그거 고고학이야. 네. 그러면 이제 나 고고학자가 될 거야. 그럼 어떤 애들이 고고학자를 해야지 어울릴 거라고 생각해요? 글쎄요, 그런 이제 뭔가 그런 상상력도 좀 있고, 뭐 뭔가 나름의 이제 그런 비전 같은 것들을 좀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하면 그래도 이렇게 좀 덜 지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재밌는 걸 하니까. 그 기본적으로 내 뿌리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은 예, 친구들이 예, 하면 좋다. 예. 그 역사는 원래 덕후가 많거든요. 뭐 그렇죠, 그렇죠. 예. 유난히 역사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역사는 진짜 맞아요. 덕후가 많은데 아. 그 역사 덕후처럼 이제 그 한 분야가 이제 고고하게 덕후가 될 수 있는 네. 거죠. 희권님이 생각하시기에 나의 가장 큰 약점은 뭘까요? 제가 누구에게나 이렇게 하면 딱 한마디로 답하는 약점이 있어요. 거절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 것도 나왔구나. 아, 죄송스럽네. 진짜 제가 그래서 괜히 전화 드렸나? 아니요. 네, 그게 어. 2%가 아니어도 다른 어떤 일들을 하고 뭘 해도 이렇게 뭔가 제가 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만 된다면 최대한 한다. 그래서 되게 힘들게 살아왔던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신 성격이군. 예. 돈 좀 빌려주세요.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오네 우리 프로그램에. 그런가요? 거절 못하는 분 많이 돈 좀 있으셨어요? 빌려주세요. 있는 만큼. 있는 만큼 진짜 거절을 못하시네. 아니 근데 그건 좀 아쉬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현장보다는 네네. 지금 교수로 계시니까 예. 현장을 못 뛰잖아요. 예전에 비해서. 예. 그건 좀 아쉬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네. 조금 장단점이 있는 게 네. 제가 현장에 있을 때는 이제 제 현장 위주로 발굴을 하고 제 거 위주로 보잖아요. 네네. 이제 교수가 되니까 여러 현장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또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했던 현장도 당연히 가서 볼 수 있고 그렇죠. 다른 현장들도 전국적으로 많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를 볼 수 있는 기회들이 또 상대적으로 많아서 그러네요. 또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래, 자문 같이 하고 뭐 예, 토론하고 예. 그런 재미가 또 있으시겠구나. 예. 혹시 그거 있어요? 나만의 습관, 루틴 뭐 이런 거 있을까요? 요즘도 이제 사실 제가 이제 공직에 있다가 학교를 갔으니까 네. 남들은 방학 때 이제 학교를 루틴하게 잘 안 가요, 교수들은. 그럴 것 근데 같아요. 저는 점심 때 무슨 일이 있다. 그럼 9시 학교를 갔다가 거기서 나와요. 점심 약속을 하러. 네, 아침에는 무조건 아침에 다른 데 약속이 있으면 안 그런데 그렇죠. 한 뭐 두세 시간의 여유라도 있다 그러면 일단 자동적으로 몸이 일단 출근을 하는 식으로 해서 방학 때도 제가 이제 학교로 옮긴 게 올해가 10년 차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방학을 한 20번 가까이 했을 거 아니에요? 네. 한 20번의 방학 동안 아무 일도 안 하고 집에서 하루 종일 있어 본 날이 며칠일까? 제가 손으로 한번 꼽아봤어요. 며칠이나 될 것 같아서 한번 진짜 인간적으로 한번 상상 한번 나 해보면. 같으면은 최소 20달이죠. 네, 제가 손가락에 꼽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학이라고 일 중독은 아니세요? 뭐 일종의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네. 이게 이제 방학이라고 그냥 집에 있으면 뭔가 죄 짓는 기분 같은 게 들어서 가만히 있질 못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학교를 가거나 이래서 학자시구나. 예, 뭘 해야만. 근데 그게 공무원을 한 20년 하다가 이제 학교를 가다 보니까 사실 요즘은 뭐 휴가도 많이 쓰고 그러지만 제가 옛날에 할 때는 딱 여름휴가 일주일이 다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나머지는 이제 계속 출근이죠. 그것도 정시 출근. 예. 아직 발굴되지 않은 곳이 얼마나 많겠어요.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예. 근데 교수님 손으로 꼭 발굴하고 싶은 게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그 지금 이 풍납토성이라고 하는 곳은 이제 임금이 왕이 살았던 곳이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왕들이 이렇게 묻혀있던 무덤도 있을 거고 그리고 거기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굽던 그런 가마나 뭐 이런 것들 생산시설도 있을 거고 네. 이런 게 많은데 백제만 따져봐도
사실은 지금 이제 왕성 위주로만 우리가 조사를 하고 있고 무덤은 원래 엄청 많았는데 잠실 개발하면서 거의 이렇게 무덤이 많이 훼손됐어요. 아, 근데 땅 속에 그게 있을지 없을지가 사실 이제 궁금해요. 너무 궁금하다. 예, 지금 이제 주택 밑에 네. 그게 혹시 남아 있을까? 어, 예, 그런 것들이 어, 예, 사실은 100년 전에만 해도 어. 지금 우리 송파에 그 석촌호수, 네네. 석촌호수가 이제 돌마을의 석촌이거든요. 돌마을. 아, 그래서 석촌이에요? 돌마을. 그 네. 동네가 석촌동인데 아, 왜 돌마을이냐면 그 돌마을의 돌이 다 무덤이에요. 아하. 그 무덤을 썼던 돌이 그렇게 많아서 석촌동인데 일제강점기에 100년 전만 해도 그 석촌동 일대부터 해서 주변에 방이동 먹자골목까지 음. 한 300개 가까운 무덤이 있었다. 아. 100년 전에만 해도. 그러면 그게 다 없어졌을까 과연? 땅 속에는 혹시 남아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도 하고요. 궁금하다. 그리고 조금 네. 이제 도성을 벗어나면 외곽에 네네. 거기는 이제 주로 왕이나 아주 고위 계층의 무덤이 있었을 거고 저희가 최근에 이제 하남 쪽에 개발을 많이 하니까 하남 쪽에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다가 이 송파하고 하남이 경계잖아요. 하남 쪽 딱 그 구릉을 팠는데 거기에서 백제 귀족들의 무덤이 한 50여 개의 이 돌방 무덤이라고 하는 무덤이 나왔는데 그게 이제 서울에 도읍했던 백제 기간 동안에 만든 돌방에 전국에서 그동안에 발견된 게 3분의 1 정도가 거기서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게 그렇겠네. 있겠다는 얘기죠. 근데 50개밖에 없잖아요. 근데 500년 있었으면 그러니까. 그 관리들이 수만 명은 됐을 텐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무덤들이 사실 주변에 어디서 어떻게 튀어나올지 모른다. 아, 예. 전혀 뭐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는 분들도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네. 빠져들겠는데요. 너무 예, 재밌고 예. 신기한 얘기네요. 네. 혹시 지금까지 살면서 네네. 내가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준 네네. 인생 라이벌 뭐 이런 사람이 있었을까요? 라이벌이요. 어. 아, 라이벌은 크게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음. 같아요. 설사 있었어도 예. 제가 지금 말씀 몇 마디 나눴을 때 네. 그런 의식을 안 가지셨을 아, 것 같아요. 예, 너무 별로 이렇게 너무 근데 예, 라이벌 그런 건 한 번도 생각은 안 해본 것 같고 네네. 제가 이제 조금 이렇게 이 롤모델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네. 이 문화재나 고고학이나 이런 거를 대중적으로 이렇게 알리신 그 분 중에 이제 대표적인 분이 그 유홍준 그렇죠. 문화유산 네. 답사기 그렇죠. 예, 이 유홍준 선생님이신데 유홍준 선생님은 이제 전공이 미술사 쪽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 조각 탑이라든가 네네네. 뭐 이런 미술 작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가 사실은 대학교 1학년 때 그 유용준 선생님께서 대학로의 소극장 네네. 그 많이 있는 소극장 지하에서 젊은이를 위한 한국 미술사라고 해가지고 슬라이드 이렇게 돌려가면서 네네네. 강의를 했던 거를 대학교 1학년 때 선배들이 끌고 가가지고 봤는데 말씀을 너무 재밌게 잘하시고 아, 학교 교수님들은 재미없는데 유홍준 선생님 재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저분이 참 말씀을 너무 재밌게 잘하신다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어쨌든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가 진짜 그렇죠. 뭐 네. 수백만 부의 베스트셀러니까 그 선생님 덕에 문화유산이라는 게 알려졌잖아요. 근데 이제 전공이 미술사니까 고고학적으로 그렇게 이걸 알리는 분은 없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고고학적으로도 바로 이런 좀 역할을 좀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앞으로 많이 하셔야겠네요. 예,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네, 네. 이제 뭐 앞으로도 좀 기회가 되면 그런 그런 것들도 좀 많이 알리고 싶고 뭐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네. 라이벌이라고 한 건 아닙니다. 아, 그럼요. 예, 유홍준 아니요. 선생님이 라이벌은 롤모델이라고 아니었고. 예. 뭐, 네. 제가 있을 네. 때 저희 문화재 청장도 하기도 하셨어요. 아, 그러셨어요. 예, 그 당시에. 네네. 앞으로 꿈이 있을까요? 남은 인생 어떻게 사실까요? 아, 꿈이요. 크게 다르게 살 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이제 그 고고학으로 이렇게 하고 뭐 문화재 이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세계문화유산이라고 하는 쪽에 이제 공부를 더 하게 됐어요. 네, 네. 사실 이제 창덕궁이 세계문화유산이고
제가 전공이 이제 고고학 중에서도 도성 이런 건데 이제 조선시대 한양이라고 하는 수도를 감싸고 있는 그 성곽이 있어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동대문, 남대문 이런 게 그 성의 문이거든요. 그게 한 18km 정도 돼요. 뭐 북악산부터 해서 인왕산, 네네. 남산 가면 막 성벽 있잖아요. 네네. 그게 그거거든요. 그것도 이제 18km 남짓된 건데 일제강점기에 그것도 평지에 있는 건 다 없어진 거예요. 참, 네. 근데 이제 산에는 다 남아 있고 한데 네네. 그 한양도성이라고 하는 게 사실 이제 우리가 볼 때는 뭐 당연히 성이니까 뭐 방어하려고 쌓았겠지. 다른 데도 다 있는 거지라고 네네. 생각을 하지만 현재 전 세계의 수도에 그 수도를 지키려고 쌓은 성곽들이 원래는 있어요. 원래는 있는데 다 없어졌거든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서울이 그게 남아 있어요. 수도 성곽으로. 그래서 이제 그거를 세계인들한테 좀 자랑해보자 해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고 작업을 지금 10여 년 하고 있는데 네네. 저도 이제 거기에 관여를 하면서 세계유산 쪽에 이제 관여를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지금은 이제 유네스코의 그런 세계유산 등재 제도가 있는데 네. 거기에 이제 문화유산,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유산도 있고 인간이 만든 문화유산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자문하는 그 NGO 기구가 있어요. 그게 네. 이코모스라고 하는 기구인데 네. 각 나라마다 위원회가 있거든요. 근데 그 이코모스 한국위원회에 제가 이제 사무총장을 지금 4년째 네. 맡으면서 우리나라 유산들을 세계유산으로 등재를 하고 또 다른 유산들을 뭐 등재하는데 심사도 하고 뭐 네.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조금 더 우리의 그런 자랑스러운 그런 역사, 네. 우리의 문화유산을 세계적으로 조금 더 알리는데 좀 힘을 쏟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아우, 네. 끝까지 마지막까지 마지막 꿈까지. 예. 야, 역시 이 고고학의 매력에 빠져들 수밖에 없네요. 이렇게 네. 얘기를 나눠보니까 건강을 예, 건강, 유난히 지키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예, 같습니다. 건강은 이제 네. 상당히 건강한 편입니다. 오래오래 하셔야 될 것 예. 같은데요. 네. 눈만 좀 납두고. 아유, 다행이다. 예. 아유, 오늘 바쁘신데 아유, 아닙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예, 아유, 아무튼. 진짜 죄송스럽네. 거절 못 하시는데 우리 때문에 오신 거 아닌가 아닙니다. 싶어서. 아유, 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또 앞으로도 기회 있으면 또 뵙겠습니다. 또 뵈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고맙습니다. 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수고하셨습니다.